저 코뇨들 이소했는데 이렇게 발목링을 끼워주지 않으면은 얘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쟤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 알톰에서 방금 이소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어린 애기 때 링을 바로 끼워줘야 돼요. 얘는 둘째네요. 그리고 발목링을 낄 때 요렇게 어릴 때 끼워버리면은 얘들이 이제 링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링을 끼게 되면은 쟤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에 링을 끼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구행무소 농장관주한입니다. 오늘은 코뉴어 발목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코뉴어 발에 보면은 발목링이 있는 개체가 있고 없는 개체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발목링이 이거 이쁘지도 않은데 이거 왜 끼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발목링 왜 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뉴어들은 어린 이우조들이고요. 자, 보면 이렇게 이니셜 링들을 다 끼고 있거든요. 전부 부모 개체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다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성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성별이 어떤 성별인지 그것도 기록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이 새가 누구한테로 분양이 나가는지 기록에 다 남겨둡니다. 최근에 제작한 이 발목링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기존에 쓰던 거하고 조금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각인도 안 지워질 것 같고요. 이런 재질도 있고 이것도 이번에 주문한 발목링.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오픈링하고 클로즈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이거는 클로즈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홈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끝이 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링을 끼울 때 그 끼는 시기를 놓쳤는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링을 끼고요. 이런 클로즈 타입은 어릴 때 이소를 하고 난 뒤에 발목에 끼워줍니다. 이거는 썬코뉴어용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고요. 뉴기니아 앵무용으로 제작을 했는데 강도가 약해요. 다른 재질로 바꿔야 돼요. 스텐 재질로. 보자. 왜 이렇게 나오려 그래? 지금 이 블루 파인애플 코뉴어 이쁘죠? 가만히 있어. 응?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더 놀아줄게. 막 놀고 싶어. 신이 나가지고 아주 이쁘죠? 애기들은 항상 이때 막 놀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어린 애들은 이제 자야 되고 조금 큰 놈들은 놀아야 되고 육초기 안에서 막 나오려고 날개질 막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40일 정도 되면은. 근데 날지는 못해요. 아직 조금 날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운동을 많이 시켜서 새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그런 단계라 보시면 돼요. 어이, 가만히 있어봐. 왜? 자, 무섭지? 떨어질까봐. 아이고. 자, 이제 나와봐.
나중에 얘하고 블루 옐로우하고 블루 파인애플하고 쌍을 잡으면은 얘가 만약에 블루 파인애플 인자가 있다 그러면은 블루 옐로우하고 블루 파인애플 둘 다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 인자를 최대한 조금 기록을 해둬야지 나중에 교차 번식을 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애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선치코뇨 딜루트 붙은 애들 있잖아요. 앞에 딜루트라고 붙은 코뇨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전상 열성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성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개체들에 비해서 일단 번식률도 차이가 많이 나고 개체의 건강도 나중에 몸무게 달아보면 한 10g 정도가 다 적게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들한테도 딜루트 인자를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태어나면은 아무래도 열성 유전으로 번식을 해서 태어나는 개체들보다 열성과 우성이 같이 만나서 우성으로 태어난 개체들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딜루트라고 붙은 선치코뇨 같은 애들을 분양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개체들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파인애플 코뇨에 비해서 분양 금액 자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자들은 전부 다 선치코뇨 쌍을 잡아서 이렇게 선치코뇨를 바로 번식시키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양 금액을 상향 평준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이 선치끼리 쌍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인애플 코뇨와 딜루트 파인애플 코뇨를 쌍을 잡아서 여기서 태어난 파인애플 코뇨들에서 선치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파인애플 코뇨와 선칙을 이렇게 같이 또 쌍을 잡아주게 되면은 거기서는 파인애플과 선칙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태어난 이런 옐로사이드 코뇨 같은 애들, 아빠는 옐로사이드고 엄마는 딜루트 옐로우 코뇨예요. 거기서 태어난 옐로사이드, 얘는 딜루트 인자를 가지고 있겠죠. 얘가 수컷이면은 딜루트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만약에 선칙하고 나중에 선칙 암컷하고 쌍을 잡아주게 되면은 또 다른 딜루트 계열들도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 쌍에서는. 그렇게 인자들을 이제 섞어주는 겁니다. 열성과 우성 유전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섞어주게 됨으로써 새들도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분양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일반 코뇨 분양 금액은 전부 다 평준화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얘들을 이제 여러 가지 유전 형태로 이제 유전자를 섞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분양 금액 높은 애들 위주로 쌍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새 건강이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이제 태어나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새들 태어나는 개체들이 더 건강한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일단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목링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발목링이 없다면은 거기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목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발목링 왜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발목링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발목링을 했는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는 분양 받았을 때 발목링이 없어서 얘를 이제 같이 넣어보잖아요. 같이 지내게 해주면은 발목링이 없는 애가 얘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발목링을 자꾸 물려고 해요. 그럼 얘가 막 싫다고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발목링을 자르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발목링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발목링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불편한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장점이 더 많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목링을 끼울 예정입니다.
너무 이쁘죠, 애들. 요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이때가 말 제일 잘 듣거든요.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날아다닌다고 정신없이 막 말도 안 듣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막 그럴 때. 이때가 제일 이쁜 시기. 소녀들. 그리고 얘들을 나중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운동을 단체로 한번 시킬 시기가 조금 있으면 올 거거든요. 봄이 되면은 한 4월 말 정도,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코녀들, 실내 사육장에 있는 애들, 얘들을 아주 어려서 안 되고, 실내 사육장에서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 애들은 바깥에서, 그리고 이제 번식 끝나는 애들은 밖에서 운동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정말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유튜브 화면 보시면은 그 밑에 좋아요 버튼 있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독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 좋아요, 마음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요 손가락 모양 있는 거, 그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